자, 우리가 넷볼은 뉴 스포츠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뭐 뉴 스포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기존에 있던 스포츠 종목을 새롭게 룰을 바꾼 거죠. 기존에 있던 스포츠가 룰도 어렵고, 그 다음에 좀 부상의 위험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걸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 끝에 새로운 스포츠를 만든 걸 뉴 스포츠라 합니다. 그래서 뉴 스포츠라고 하는 첫 번째, 경기 규칙이 간단하죠. 그 다음에 실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비교적 쉬운 실기 방법으로 바로 게임에 참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장비 같은 것들도 훨씬 더 가볍고 안전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일단 넷볼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 자, 여러분들 일단 넷볼은 농구라는 스포츠가 변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넷볼을 설명할 때 농구랑 비교를 많이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넷볼에 대한 어떤 경기 규칙 방법이라는 게 여러분들 들어보면은 어렵다고 느껴지시는 분이 대부분일 겁니다. 근데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실제로 필드에서 저랑 해보면은 쉽게 느껴지는 건데, 단순하게 머릿속으로 그냥 이론적으로만 받아들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원래 어려워요. 처음에는 낯선 것 뿐이지 하다 보면 절대 어려운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론 수업에서 조금은 복잡하더라도 나중 가면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는 거를 전제하에 설명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먼저 넷볼의 역사입니다. 넷볼이라고 하는 건 아까 농구가 새롭게 만든 뉴 스포츠 종목이기 때문에 어떤 구체적인 역사라는 건 없어요, 사실은. 그냥 우리가 어떤 그냥 뭐 역사적인 것보다도 대충 이렇게 파악을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1900년 초에 영국의 뭐 이름도 없어요. 그냥 영국의 여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단 특정 인물이 없죠. 미국의 농구 경기를 보고 어떻게 하면 여자 또는 여학생들도 쉽게 농구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넷볼이 크게 많이 저변학대는 안 되어 있는데 요즘에 이제 스포츠 클럽을 통해서 특히 이제 초등학교라든가 중학교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남학생들보다도 조금 여학생들이 더 많이 참여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넷볼의 역사는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넷볼은 저는 농구랑 비교를 많이 할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 뭐 남학생 친구 중에 농구의 룰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친구도 있고 농구 자체에 좀 낯선 친구도 있겠지만 넷볼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농구가 변형이 된 스포츠예요. 농구랑 좀 비교를 할 텐데, 자, 먼저 여러분들은 농구와 넷볼의 차이점은 인원수가 다릅니다. 농구는 한 팀에 5명의 선수가 있어요. 하지만 넷볼은 7명의 선수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2명이 더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포지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포지션은 여러분들 좀 용어가 낯설 거예요. 우리가 농구에서는 뭐 센터, 포인트 가드, 슈팅 가드,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넷볼에서는 포지션이 GS, GA, WA 센터, WD, GD, GK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7명의 포지션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농구랑 다른 게 농구는 5명이지만 넷볼은 7명의 선수로 구성이 되어 있다. 자, 여기서 GS라고 하는 건 골 슈터의 줄임말이고요. GA는 골 어택의 줄임말입니다. WA는 윙 어택이고요. C는 센터입니다. 센터.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수비수라고 나와 있는데, 자, WD는 윙 디펜스라 불리고요. GD는 골 디펜스. 그 다음에 GK는 골키퍼라고 불립니다. 자, 경기 가능 인원은 최소 인원은 5명 정도는 필요해야 돼요. 7명으로 구성되는 게 가장 좋지만 인원이 적을 시에는 최소 5명 정도는 구성이 돼야 어떤 게임이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자, 뭐 선수 교체라든가 뭐 팀 체인지 이런 것들은 경기 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경기 방법입니다. 전후반 또는 쿼터제로 운영이 되어 있는데, 자, 농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쿼터제로 운영이 되어 있어요. 넷볼도 마찬가지입니다. 1쿼터, 2쿼터, 3쿼터, 4쿼터로 이루어져 있고 또는 전반, 후반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사실 요거 같은 경우는 대회 때마다 그 대회의 시간 관계상 많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반드시 뭐 4쿼터가 1쿼터당 15분씩 진행돼야 되는 거 아니고요. 그 대회 경기의 일정에 따라서 예를 들면 뭐 1쿼터가 10분에 운영이 돼서 4쿼터로 운영이 된다거나 또는 전반 15분, 후반 15분 운영이 된다거나 이렇게 시간을 조절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정해진 시간은 없다는 거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이제 경기장 규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지금 그림에 보면은 큰 네모칸에 보면은 이렇게 노랑 색깔 색깔도 칠해져 있고 합니다. 자, 일단은 농구장이랑 규격이 좀 많이 달라요. 다르고 보면은 여러분들 이 네모칸에 보면은 양쪽 왼쪽 오른쪽에 보면은 골 서클이라고 하는 노랑 색깔 반달 원이 되어 있죠. 그거를 좀 유심히 보셔야 돼요. 자, 일단은 요 전체적인 경기장이 네모 3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네모칸 지역을 골 서드라 그러고요. 그 골 서드 안에는 골 서클이 있죠. 가운데 네모칸은 센터 서드. 그 안에는 센터 서클이라고 하는 노랑 색깔 원이 보여요. 경기장 규격입니다. 자, 여러분들 아까 전에 위에서 보면은 포지션이 우리가 GS부터 GK까지 7명의 포지션이 있다 그랬어요. 자, 다시 한번 위에 볼게요. 자, 요 경기장 규격 좀 전에 설명했던 거. 자, 요 경기장을 보면은 여러분들 골 서클이라고 되어 있는 걸 제가 유심히 보라 그랬죠. 노랑 색깔 반달 원으로 되어 있는 골 서클이라고 하는 거. 자, 다시 한번 포지션 한번 볼게요. 자, 맞아요. 자, 여러분들 이거 보면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표가. 자, 우리 아까 전에 7명의 포지션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 요 하얀 팀이 지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안 그어지나? 잠깐만요. 제가 바꿔줄게요. 이거를 하는 것보다. 잠시만요. 네. 그리고 선생님이 설명할 때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그 스페이스바 누르고 선생님 이거 한 번만 다시 설명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지금부터는 이제 끝까지 선생님 수업을 하실 거고 우리가 조금 일찍 시작했기 때문에 오늘은 좀 일찍 끝내도록 할게요. PPT가 끝나면 출석 체크 마지막으로 아직 다시 들어와 있는지 확인하고 끝낼 테니까 조금만 더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네. 여기 보이고 여기에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다시 수업 진행하도록 할게요. 좀 처음이어서 저도 이거 좀 진행하는데 약간 좀 차질이 많은데 좀 이해 부탁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선수들 포지션이 있는데 자, 지금 보면은 하얀 팀과 주황색 팀으로 볼 수 있어요. 자, 하얀색 팀은 왼쪽에서 지금 오른쪽 방향으로 공격을 하는 거고 주황색 팀은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화살표 방향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위에 득점은 GS랑 GA만 가능하다고 돼 있죠. 자, 우리가 농구에서는 5명의 선수들이 다 슛이 가능하죠. 뭐 덩크슛도 할 수 있고 레이업슛도 할 수 있고 3점 슛도 쏠 수 있고 아무 데서나 5명의 선수들이 다 슛을 시도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3점 슛, 2점 슛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넷볼은 7명의 선수 중에 슛이 가능한 선수가 2명의 선수밖에 없어요. GS, 골 슈터와 GA, 골 어택 요 선수들만 슈팅이 가능합니다. 나머지 선수들은 슈팅 할 수도 없고요. 다른 지역 가지도 못해요. 좀 전에 아까 전에 요 골 서클 보이죠, 여러분들? 노란 색깔 반달 원으로 되어 있는 자, 좀 전에 설명한 GS, GA만 슈팅이 가능한데 이 선수들도 아무 데서나 슛을 쏠 수 있는 게 아니라 요 골 서클 노란 색깔 반달 원으로 되어 있는 이 지역 안에서만 가능해요. 그리고 슛은 무조건 1점입니다. 뭐 농구처럼 3점 슛 이런 게 없어요. 이 골 서클 안에서만 슛이 가능해요. 자, 그럼 이 노란 색깔 지역 외에 다른 지역에서는 절대 슈팅이 불가능합니다. 슈팅이 불가능하고요. 혹시나 던져서 들어간다고 해도 득점이 인정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골 서클 노란색 안에는 다시 설명하지만 GS랑 GA 골 슈터와 골 어택만 슛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 거 한번 볼게요. 자, 넷볼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7명의 선수들이 각자 갈 수 있는 구역이 정해져 있어요. 자, 농구 같은 경우는 5명의 선수들이 아무 구역이나 다 갈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센터존이라고 한 데서는 3초 이내에 공격 그 제한 룰이 있긴 있지만 어쨌든 농구는 5명의 선수들이
전 지역을 아무렇게나 다 다닐 수가 있고 5명 선수가 다 슈팅을 시도할 수가 있죠. 자, 근데 넷볼은 좀 전에 다시 설명하지만 GS랑 GA라는 포지션의 선수들만 이 노랑 색깔 반달 원, 골서클이란 지역 안에서만 슈팅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은 넷볼은 7명의 선수들이 다 갈 수 있는 지역이 다 정해져 있어요. 지금부터 그게 가장 중요해요. 자, 포지션별로 갈 수 있는 지역이 어디가 되는지 한번 배워볼게요. 자, 먼저 GS입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자, GS가 돌아다니는 이 반경을 이동하는 거 한번 볼게요. 자, GS. 자, 1번, 2번 지역만 다닐 수가 있죠. 다시 한번 볼까요? GS 다시 볼게요. GS 1번, 2번 지역만 다니죠. 자, 다음에 GA. 자, GS가 1번, 2번 지역만 다니니까 여기서 슈팅이 가능한 거예요. 요 지역을 다닐 수 있으니까. 자, 다음은 GA. GA는 1번, 2번, 3번 지역까지 다닐 수 있죠. 다시 한번 볼까요? GA. GA는 1번, 2번, 3번 지역만 다닐 수 있어요. 자, 다음은 WA를 볼게요. 자, WA 잘 보셔야 돼요. 자, WA 다시 볼게요. WA는 2번, 3번 지역을 다닐 수가 있어요. 1번 지역은 들어가지는 못하죠. 다시 한번 볼까요? WA 다시 한번 볼게요. 1번 지역을 못 들어갑니다. 2번, 3번 지역만 다닐 수 있죠. 자, 다음은 센터를 볼게요. 센터가 가장 넓은 지역을 다녀요. 지금 보면은. 자, 센터는 보니까 1번, 5번에 노랑 색깔 반원으로 그려져 있는 골서클을 제외하고는 다 다닙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센터. 1번 안 들어가죠? 5번 안 들어가죠? 자, 다음 볼게요. 다음은 WD, 윙 디펜스입니다. 자, 윙 디펜스는 지금 번호상으로 3번, 4번만 다닐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잘 볼게요. 윙 디펜스 3번, 4번 지역을 다니죠. 자, 다음은 골 디펜스 GD 볼게요. GD는 3번, 4번, 5번 네모칸을 다 다니죠. 다시 한번 볼게요. GD 3번, 4번, 5번. 네. 자, 마지막 골키퍼 포지션 한번 볼게요. 골키퍼입니다. 골키퍼는 요 맨 끝에 우측 네모칸 전체 4번, 5번을 다닐 수 있죠. 다시 한번 볼게요. 4번, 5번입니다. 자, 요게 포지션별로 이동하는 건데 사실 여러분들 지금 이거를 봐도 이 전체 포지션을 지금 다 머릿속에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헷갈리죠.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 기본적인 매뉴얼을 가지고 저랑 같이 필드에서 설명을 들어가면서 움직여 봐야 돼요. 직접 여러분들 움직여 보면 금방 익힙니다. 지금 여러분 상당히 머릿속이 좀 복잡할 것 같은데 하다 보면 되게 쉬워진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여러분 전체적으로 이해해달라는 게 아니라 그냥 넷볼이라는 것이 그냥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뭔가 어렵고 복잡한 것 같은데 이렇게 이루어지는 경기구나라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감만 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헷갈리신다고 해서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편하게 들으시면 돼요. 자, 요건 이제 센터 패스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 직접 제가 필드에서 하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넷볼은요. 우리가 축구에서 보면은 득점이 이루어지거나 전반전이 끝나고 후반전으로 요즘 킥오프로 시작하죠. 가운데에서 우리가 킥오프로 시작을 합니다. 넷볼도 마찬가지예요. 득점이 이루어지면은 축구에서 말하는 킥오프처럼 넷볼도 센터 패스라는 것을 시작을 하는 건데 일단 여기 화면에 보면 녹색깔이 노란색 공이에요. 한번 그냥 보도록 할게요. 센터 패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득점이 이루어지고 나서 가운데서 시작을 하는 건데 센터끼리 센터가 공을 잡고 시작을 합니다. 한번 볼게요. 자, 휘슬을 불면은 선수들이 들어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녹색깔 화면에 지금 녹색깔이 공이에요. 하얀색 센터가 잡고 있는 녹색깔이 공입니다. 자, 주심이 휘슬을 삐 하고 불면은 삐 하고 불어볼게요. 자, 주심이 휘슬을 불었습니다. 자, 이때 4명의 선수들이 가운데로 들어와서 볼이 연결을 해야 돼요. 자, 근데 예를 들면은 가운데 네모칸이 아닌, 다시 한번 볼게요. 바로 상대방한테, 상대방 우리 편 앞에 쪽으로 보낸다거나 이 가운데 네모칸에서 패스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엉뚱한 좌우 칸으로 공이 한 번에 이동하게 되면은 센터 패스가 인정이 안 됩니다. 이것도 저랑 같이 한번 해보면서 해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넷볼은요. 여러분 농구에서는 몸싸움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죠? 몸싸움이 상당히 심하고 거친데 넷볼은 몸싸움 자체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농구에서는 스틸이라 그래서 드리블하고 있거나 공을 잡고 있는 선수 공을 확 뺏어올 수가 있죠. 물론 신체적 접촉이 없다는 하에. 하지만 넷볼은요. 상대방이 공을 잡고 있어요. 손으로. 그거를 뺏어오질 못해요. 가서 상대방 공을 낚아채우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뺏을 수 있냐면은 상대방이 패스하는 패스 경로를 가로채는 방법밖에 없어요. 몸싸움 자체도 없어요.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몸싸움이 어떻게 없을 수가 있냐 하는데 몸싸움이 없습니다. 몸싸움 몸에 부딪히면 반칙이 되고요. 공을 잡고 있는 상대방 공도 뺏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직접 여러분들 실제 실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페널티 패스나 페널티 슛, 프리 패스 이런 거 이해해도 여러분 좀 이해를 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일단은 상대방 공도 뺏어올 수가 없다. 그 다음에 몸싸움 자체도 없다. 요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것도 뭐 토스업 드로잉 같은 건데 이것도 지금 제가 설명하기 여러분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이것도 이제 해보면서 해보도록 할게요. 뭐 토스업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양 선수가 떼굴떼굴 굴러가는 공 서로 잡겠다고 해서 공을 동시에 잡았어. 네 거야 내 거야 막 서로 싸우겠죠 막 공을 막 뺏으려고. 그때 심판이 뭐 예를 들면은 뭐 점프볼로 해서 소유권을 결정한다거나 이런 게 토스업이고요. 뭐 드로잉은 다 아실 거예요. 뭐 축구에서 드로잉, 스로잉 많이 나오죠. 결국에는 뭐 선 바깥으로 사이드라인 바깥으로 나갔을 때 그랬을 때 드로잉 또는 뭐 스로잉이라고 합니다. 그건 축구랑 비슷해요. 자, 아까 제가 몸싸움이 있을 수가 없다 그랬죠.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자, 넷볼에서는 몸싸움이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신체적 접촉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 내가 공을 가진 상대방을 수비할 때는 반드시 1m, 여기는 0.9m로 나왔는데 대략 1m 밖에서만 수비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김한우 선생님이 1학년 4반에 종서의 공을 뺏기 위해서 종서를 마크를 하는데 종서가 내딛고 있는 앞발 기준으로 제가 1m 안에 들어갔다. 반칙이 됩니다. 공을 갖고 있는 사람. 근데 예를 들면은 종서가 지금 공을 갖고 있지 않아. 근데 김한우 선생님은 오종서를 그림자같이 쫓아다니면서 마크를 해야 돼. 그럴 때는 몸이 약간 부딪혀도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공을 갖고 있는 사람, 볼을 갖고 있는 사람을 수비할 때는 그 볼을 갖고 있는 사람의 발 기준으로 1m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가는 순간 반칙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볼을 갖고 있는 사람을 수비할 때 절대 몸싸움이 있을 수가 없겠죠. 왜? 종서가 공을 갖고 있는데 김한원 선생님이 종서 공을 뺏기 위해서 1m 안에 들어갔어. 반칙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싸움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자, 공을 갖고 있어. 예를 들면 종서가 공을 딱 손으로 갖고 있는데 김한이 가서 공도 못 뺏어요. 볼게요. 그걸 컨택트라 그러는데 자, 아래 그림을 볼게요. 지금 녹색깔이 공입니다. 지금 공을 갖고 있는 학생이 있는데 한번 볼게요. 어떤 학생이 가서 공을 딱 뺏어오려고 하니까 안 된대요. 한번 볼게요. 가서 뺏어오지도 못해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 공을 갖고 있는데 안으로 들어가니까 안 된대요. 반칙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공을 들고 있는 상대한테 가서 공을 뺏으려고 딱 잡았는데 반칙이래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넷볼은 신체적 접촉도 없고요. 상대방이 공을 쥐고 있는데 가서 이렇게 뺏어오지도 못해요. 상대방의 패스의 경로를 미리 예측해서 패스를 커팅해서 우리 공격권을 가져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패스가 상당히 중요해요. 자, 스탬핑이라고 하는 거는 농구 아는 친구는 워킹 바이올레이션이라는 거 알 거예요. 우리가 농구에서는 3발짝 이상 갈 수가 없죠. 그거와 비슷한 건데 요것도 제가 요걸로는 설명을 드리기 조금 애매해요. 요것도 직접 제가 실기 수업 때 운동장에서 스텝 연습을 하면서 제가 설명을 할 건데 마찬가지예요. 넷볼은 대신 농구는 드리블이 있어서 이동이 가능합니다. 드리블 하면서 이동이 가능한데 넷볼은 드리블 자체가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넷볼은 내가 정해진 구역 안에서만 이동할 수 있는데
드리블이 없어요. 그럼 선생님 어떻게 이동합니까? 드리블이 없는데 패스를 하고 상대방 우리 편한테 패스를 하고 나는 또 빈 공간으로 가서 패스를 받고 이렇게 패스로 연결이 돼갖고 공간을 좁혀나가는 거예요. 농구처럼 드리블을 해가지고 이동하는 게 아니라 드리블 자체가 없고요. 그 다음에 공을 갖고 걸어갈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패스로 연결한 다음에 이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농구는 드리블이 있지만 넷볼은 드리블도 없다는 거. 지금 여러분들 막, 이 드리블이 없다는 게 무슨 말인가, 이게 어떻게 이동한다는 건가 막 헷갈리실 거예요. 조금 이해 안 가실 수 있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돼요. 너무 막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저랑 같이 1시간만 필드에서 실기를 하면은 금방 무슨 말인지 이 스탬핑이라든가 드리블이 없다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할 겁니다. 자, 오버서드라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넷볼은 내가 갈 수 있는 구역이 정해져 있다 그랬고요. 모든 패스는 반드시 그 지역을 다 뛰어넘어야 돼요. 한번 무슨 말인지 볼게요. 자, 지금 녹색깔. 자, 아래 표를 보면은 GD라고 하는 골 디펜스가 녹색깔 공을 갖고 있어요. 자, 얘가 이제 패스를 할 건데 하얀 팀, 우리 편한테 패스를 하겠죠. 한번 볼게요. 녹색 공이 어떻게 이동하나.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지금 가운데 네모칸, 센터가 있는 가운데 네모칸을 뛰어넘어서 바로 앞으로 보내졌죠. 요거는 반칙입니다. 반드시 패스는 모든 경기장을 거쳐 가야 돼요. 자, 다시 한번 보라 색깔 공을 볼게요. WD 갖고 있는. 빨강 색깔 공을 볼게요. 빨간색 공 출발합니다. 자, GD 다시 이건 잘못된 패스죠. 가운데를 뛰어넘었죠. 자, 빨간색 공. 요것도 잘못된 거예요. 빨간색 공은 지금 첫 번째 네모칸, GD랑 WD가 있는 네모칸을 뛰어넘어서 바로 가운데 네모칸으로 갔죠. 자, 보라색 깔 공 볼게요. 보라색 공은 이거는 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보라색 공이 센터로 연결 가운데 네모칸 갔다가 우측에 맨 끝에 네모칸으로 갔죠. 다시 한번 볼게요. 보라색 공이 가운데 네모칸을 패스 갔다가 그 다음에 맨 우측 경기장으로 이동했죠. 그러니까 넷볼에서는 모든 경기장을 패스가 거쳐가야 돼요. 고의적이든 고의적이지 않든. 예를 들면은 내가 던진 공이 상대방 손을 맞고 넘어갔어. 다음 코트로.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어떤 거에 접촉이 없이 바로 하나의 경기장 구역을 뛰어넘으면은 반칙이 됩니다. 자, 오프사이드라고 하는 거는 내가 들어가지 말아야 될 구역을 들어간 거 옵사이드라 그래요. 자, 우리가 아까 말했지만 모든 포지션은 갈 수 있는 구역이 정해져 있다 그랬죠. 그래서 아까 GS부터 GK까지 이렇게 이동하는 거 장면을 봤었어요, 여러분들. 그죠? 그 이동할 수 있는 공간에 제약이 돼 있는데 예를 들면은 센터가 노란 색깔 지역 골서클을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센터는 파란색, 지금 이 표에 보면은 파란색 지역만 갈 수 있는데 이 센터가 지금 노란색 안에 들어가서 공을 잡았어요. 안 된다고 하죠. 왜? 센터는 골서클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센터가 골서클에 들어가는 순간 반칙이 돼요. 그러니까 센터는 절대 골서클 안에서 어떤 패스를 받을 수도 없고요. 들어갈 수도 없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3초 룰이라는 게 있어요. 공을 내가 잡았어요. 김하은 선생님이 이제 예를 들면 종서가 김하은 선생님한테 공을 패스해서 김하은이 공을 잡았어. 이 공을 3초 안에 반드시 누군가에게 연결을 해야 돼요. 내가 3초 이상 공을 갖고 있을 수 없습니다. 자, 볼게요. 하나, 둘, 셋 안에 패스가 안 됐죠.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3초 안에 내가 공은 무조건 내 몸에서 이탈이 돼야 돼요. 패스 미스가 나던 패스가 연결이 되던 슈팅을 하던 반드시 3초 안에는 내 몸에서 공이 떠나야 됩니다. 근데 이 3초란 시간이 여러분들 되게 길어요. 하나, 둘, 셋, 요 정도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넷볼은요, 우리 편이 공을 잡으면은 3초 안에 우리 편 누군가의 공을 연결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편이 공을 잡으면은 우리 편 동료들은요, 미친 듯이 뛰어다녀야 돼요. 어디를 내가 다닐 수 있는 구역 안에서는 미친 듯이 뛰어다녀서 내 옆에 쫓아다니는 수비수를 따돌리면서 공을 받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넷볼이 체력 소모가 얼마나 크냐면요, 정말 많이 움직이는 팀이 결국에 이깁니다. 우리 팀이 공을 잡으면은 그 볼을 3초 안에 또 우리 편이 잡아야 되겠죠. 그렇기 위해서는 가만히 멀뚱멀뚱 서 있으면은 공을 잡은 우리 편 동료는 패스할 곳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편 동료가 공을 잡으면은 나머지 친구들은 미친 듯이 뛰어다니면서 자꾸 그 공을 잡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체력이 엄청나게 필요한 운동입니다. 자, 리플레이드 볼 여러분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자, 한 가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선생님, 그럼 내가 3초 룰이 있는데, 내가 이 공을 3초 안에 내 몸에서 이탈을 시켜야 된다면서요. 자, 그러면 내가 공을 잡고 있다가, 하나, 둘, 셋 안에 공을 위로 던졌다가 다시 잡으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내 몸에서 이탈이 됐다가 내가 다시 잡은 거니까. 또는 내가 공을 잡고 있다가 3초 안에 바운드를 시킨 다음에 지면에 공을 튀긴 다음에 다시 잡았어. 이거면 다시 또 3초의 기회가 있는 거 아닌가요? 안 됩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리플레이드볼 규칙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자, 내가 잡은 공을 내가 공중에 띄었다거나 어쨌든 누구의 접촉이 없이 다시 내가 돌아왔어. 내가 잡았어. 그러면은 그거는 리플레이드 반칙이 돼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겠죠. 내가 골슈터야. GS인데 슛을 쐈어. 근데 그 슛이 골대 링에 맞고 튕겨 나온 걸 내가 다시 리바운드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슛을 시도했는데 그 슛이 골대 링이나 아무데도 어떤 상대방 우리 편에 접촉이 없이 다시 공중에서 나한테 떨어진 걸 내가 또 잡았어. 그것도 리플레이드 볼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플레이드 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잡고 있는 공이 어떠한 접촉 없이 다시 나한테 돌아왔을 때 그러면 리플레이드 볼의 반칙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예를 들면 내가 던진 공이 우리 편이든 상대방이든 신체에 공이 한번 부딪힌 다음에 다시 나한테 돌아왔어. 또는 골대에 맞고 돌아왔어. 이거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어떤 물리적인 접촉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다시 내가 그 공을 잡으면은 그거는 리플레이드 볼 반칙이 됩니다. 좀 어렵죠? 자, 안 된대잖아. 그죠? 뭐 이거는 일단은 뭐 해보면서 할게요. 뭐 퇴장 경고는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넷볼 경기는요. 그날 대회 경기 상황에 따라서 많이 변수가 있어요. 경기 시간도 단축이 되고요. 선수 교체도 막 바뀌게 되고요. 이게 어떤 정확한 스포츠처럼 룰이 딱 정해진 게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놀이식으로 변형이 된 거기 때문에 계속 룰이 조금씩 보완이 되고 있다 보니까 매년 대회 때마다 룰이 조금씩 바뀌어 있어요. 참고로 농구는 점프슛이 가능하죠. 근데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넷볼은요. GSGA가 골서클 안에서 슛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점프슛이 안 됐어요. 뒤꿈치만 드는 건 가능했지만 한쪽 발 드는 건 괜찮았지만 양쪽 발이 지면에서 동시에 조금이라도 뜨면은 슈팅으로 인정이 안 됐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골서클 안에서도 점프슛이 가능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씩 보완이랑 수정이 되고 있으니까 어떤 그런 세부적인 룰은 조금씩 바뀔 수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될 거예요. 자, 요거는 예전에 선생님이 그 고등학교 언니들 넷볼을 가르쳐서 이제 전국 학교 스포츠 클럽 대회 진출했을 때인데 그때 장면을 제가 이렇게 넣어놓은 거예요. 저한테는 좀 개인적으로 되게 좋은 추억이었어서 이 여학생들도 쉽게 재밌게 할 수 있는 게 넷볼입니다. 남학생들은 더 금방 더 쉽게 잘할 수 있어요. 그리고 더 멋있게 경기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 농구하지 뭐 넷볼 같은 그런 시시한 거를 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막상 해보면요. 운동량도 엄청나고요. 그 다음에 정말 재밌습니다. 재밌고요. 이 팀워크가 정말 중요한 게 넷볼이기 때문에 저랑 같이 우리 2학기 때 운동장에서 또는 체육관에서 재밌게 넷볼 수업 했으면 좋겠습니다.